항상 드로라인 던지고 모든 게 다 걸린 상태에서 줄이 가야 돼요. 드로라인 여러분들 연결하실 때 여기 이렇게 매듭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돼요. 얘는 풀어져야 되거든요. 얘를 그러면 풀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땡매기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잖아요. 그죠? 이렇게 집어넣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렇게 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든지 얘를 쉽게 당겨서 풀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만들어 갖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해서 던지는 시점만 딱 잡으면 되거든요. 뭐 이렇게 해서 뒤쪽으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대로 앞으로 당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거는 자기가 이제 요령껏 하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임시 지원상 됐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고정시키세요. 자, 여기다가 뭐 남이 매듭하고 거기 매듭해야죠. 됐죠? 그러면 얘를 잡고서 보내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 상태에서도 항상 먼저 하는 거는 가고정부터 먼저. 내가 언제든지 손을 놓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됐죠? 그 상태에서 풀고 당겨주고요.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이제 트랙 라인 됐죠, 그죠? 그 다음에 한 줄을 더 보내는 거예요. 뭘로? 태그 라인을 보내는 거예요. 태그 라인을 보낼 때 여기서는 뭘 준비해야 돼요? 횡단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이제 날아가지 않아요. 그죠? 태그 라인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놔버리면 되는 거예요. 트랙 라인 보내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인 보내고, 그죠? 그 상태에서 태그 라인 연결할게요. 이쪽은 구조대원 넘어 지금 갈 거고 넘어갈 때 당겨달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트랙 라인 보내고 그 다음에 태그 라인까지 보낸 다음에 만일에 구조 대상자한테 구조대원이 있다 그러면은 트랙 라인 보고 얘 보낸 다음에 뭐부터 보내면 돼요? 장비부터 보내면 되죠. 장비 걸어서 장비 딱 보내주면 저기서 다시 완벽하게 세팅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정확하게 넘어가면 되는 거죠. 급류로 만일에 건너갔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다 장비 걸고 넘어갈 때, 자, 내가 여기 왔을 때는 뭐가 돼요? 다운이니까 쉽죠?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올라타야 되는데 문제는 얘보다 여기가 높았을 때가 문제예요. 자, 리브 라인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요 밑에 이제 나머지에다가 아라스를 끼우면 되죠? 들거부터 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얘는 딸려 올라가는데 얘는 안 딸려 올라가죠? 지금 보시게 되면 만일에 얘가 요 안에 있는 도르의 시부에 닿는다 그러면 얘는 다 깎일 거예요. 이렇게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여기가 일자로 평면인 도르를 쓰는 게 좋아요. 요거 대신 프로젝트 쓰게 되면 들것에서는 조절이 불가능해요. 내가 픽오프에서는 가능해요. 자, 수도 여러분들이 이 태그라인 운영할 때 보면 확보 메인이에요. 뭐냐면 서로 줄다리기 하면 안 돼요. 여기서도 늦게 풀어주고 여기서는 당기고 이런 게 아니라 여기서 풀어주면 풀어진 만큼 여기서 가져가는 거예요. 풀어졌죠? 지금 풀어지는 거 보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자, 태그라인에 지금 만일에 점프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점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여기서 태그라인 고정. 자, 리브라인 다운. 한쪽만 운영하면 되죠. 거기서는 뭘만 하면 돼요? 로프 감아만 주면 되는 거죠. 예. 여기서는 내려주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해서 다시 올라오는데 얘 다 고정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얘가 각도가 셀 필요 없죠. 그죠? 네. 그 상태에서 만일에 얘가 처지면 어떻게 하면 된다? 얘를 이렇게 받쳐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장자리에서 내가 처지면 얘를 당기는 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받쳐줄까를 고민해야 돼. 예. 그래서
마늘에 포텍스가 있으면 포텍스 A 프레임만 들어오면 되고 마늘에 적게 삼각대가 들어오고 싶으면 삼각대가 들어오면 되고 균등 삼각대 놓으면 균등 삼각대 놓어도 되고 왜냐면 앞으로 이렇게 바싹 가장자리로 안 붙어도 되거든요. 이젤로 안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균등으로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어차피 한쪽밖에 못 받치잖아요. 예, 반대쪽은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태그라인, 리브라인 준비됐죠? 지금 한 사람이 운영이 가능해요? 여기서는 한 사람이 운영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얘하고 동시에 요 간격을 유지해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줄이 투 텐션으로 운영이 돼야 돼요. 즉 다시 말해서 그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얘는 메인 하나밖에 없잖아요. 지금 아래로 내달리고 있는데 얘가 문제가 되면 잡아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줄을 하나 더 가든지 그 줄 대신 뭔가를 놓아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만일에 진짜로 얘가 딱 걸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날아가고 이렇게 끼우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문제가 안 생길까라는 전제하에서 사실 끼우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중간에서 만약에 얘가 걸렸어요. 그러면 사람이 있을 때는 얘를 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시 구조대원한테 드로라인 던져서 다시 로프를 연결해야 되는 이제 상황인 거죠. 태그라인만 살짝 풀어볼게요.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네. 그대로 같이 풀어주는 거예요. 투텐션이에요. 예. 어때요? 유지. 예, 유지하죠? 즉, 다시 말해서 두 개를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효율 가치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자, 사람을 걸었어요. 태그라인만 당겨주면 리브라인은 올라타죠. 하중 해제가 가능할까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일단 사람을 끌고 올라가요. 그죠? 네, 그래서 구조대원의 역할을 많이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장력 한 다음에 이제 드로핑은 뭐예요? 태그라인과 두 개 시스템이 동시에 내렸다 올려주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냥 고장력을 한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드로핑으로 가운데 내렸다가 다시 올라붙이고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리브라인 운영해 볼 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운영을 다 한번 해볼게요. 지점에다 여러분들 이거 쓰시잖아요. 그리고 얘를 방치하잖아요. 그러면 자 확보 지점에 얘를 걸어서 확보를 봐요. 자 그러면 충격 하중이 분명히 확보 지점에서 더 크게 발생한다는 건 지금 이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터져 나간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자, 그럼 터져 나간 다음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얘가 확보를 보는데 얘가 문제가 생겨서 얘까지 터져 나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얘 역할이 여러분들이 이 디바이스를 쓰는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고 사람을 안 쓰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디바이스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얘를 쓰는 거 하고 내가 편하자고 얘를 쓰는 거 하고 그 차이의 이득분이 어느 게 더 세냐 이거예요. 지금 전제하가 뭐냐면 안 터진다는 전제하에서 지금 이거 쓰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얘를 썼을 때는 터졌다는 생각으로 써야 돼. 그럼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차피 디바이스 걸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걸 건데 얘를 걸어서 얘가 터진 다음에 디바이스를 거는 거나 그냥 처음부터 디바이스 걸면은 되잖아요. 그죠? 장비가 있으면. 근데 여기서 뭐예요? 또 사람까지 여기서 사라져 버리네요. 제동 라인은 사람 손을 떠나면 안 돼요. 사람 손을 떠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잠궈졌죠. 그죠? 그래도 잠궈줘도 얘는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얘를 벗어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다 묶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샵도 마찬가지죠. 내가 방치해놓고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자꾸 제가 로프 대회를 뭐 깎고 싶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로프 대회를 나가서 거기서 얻은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회를 나가게 되면 잘 검증된 사람들끼리 오랜 시간 훈련하면서 서로 맞췄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현장으로 가져올 때는 고민을 좀 해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하시고 절대로 사람 손에 방치하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 자 좋아요.
자, 여기다 이렇게 끼우면 얘가 어떤 역할이죠?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 빠져나가는 것을 얘가 잡아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를 놔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얘를 잡는데 초보자가 확보를 실수하면 얘가 백업으로서 그 역할을 하는데 백업 시스템이 아니고 이 손에 대한 백업을 하나 추가로 된 거예요. 이중 프로직을 감았을 때 각 프로직이 서로 백업 되듯이 얘도 그 백업의 역할인 거예요. 얘를 놔도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얘를 놔야 될 땐 똑같아요. 먹는 거. 예, 그렇게 쓰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 앞에 오면 얘 추락에 먹는 충격 하중을 제일 많이 받겠죠. 여기다 걸면요. 자, 이게 확보 지점에 다른 데다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다면 확보 지점을 이렇게 하고 여기서 확보를 계속 보면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얘가 전체 힘을 받고 얘는 적은 힘을 받죠. 그죠? 즉 다시 말해서 이거예요. 이거 민트치 할 때나 이런 것 할 때는 반드시 D형 카라비나 쓰셔야 돼요. 안 들어가니까 그냥. 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강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마늘에 연결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수직으로 내가 하다가 마늘에 내가 문제가 생겨서 손을 놔버리면 얘가 잡아주죠.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는 새로운 동작이 들어가야 돼요. 왜? 여기 전체 하중이 걸려있기 때문에 풀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를 이 뒤에다 놓게 되면, 자, 하강 포인트를 요만큼 높이고 내가 이거를 뒤에서 잡아서 이렇게 하강 포인트로 잡고 가서 마늘에 내가 손을 놔서 얘가 잡히면 적은 힘에 걸리죠. 즉 큰 힘에 걸리는 거와 작은 힘에 걸리는 부분이 틀려요. 로프 구조 시스템이 복잡해지는 거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안전 문제를 배제시키고 한다 그러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그냥 제일 우리가 하는 구조 중에 제일 쉬운 게 싱글 테크닉인데요. 그냥 다 없애버리고 한 줄 딱 쓰고 점프가 뭔 필요 있고 로프가 뭐 강한 게 NFA G등급이 왜 필요 있고 NFA G등급의 카라비나가 왜 필요 있어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확보 지점의 강도는 얼마여야 돼요? 확보 지점의 강도는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몇 캔인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해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얘가 강하게 만드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강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걸 강하게 만들고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도가 센 기준이 뭐예요? 바로 얘예요. 얼마예요? 확보 스트랩은 NFA G등급이 얼마여야 돼요? 45KN 정도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45KN 썼어요. 그럼 카라비나는 얼마짜리 쓰면 좋을까요? NFA G등급 40KN짜리가 쓰면 되고, 그러면 거기다 확보판 끼운다 그러면 확보판은 얼마예요? 강도가? NFA G등급이 36KN이에요. 그럼 36KN에다가 또 카라비나 연결한다 그러면 27KN짜리나 D형이나 이런 거 쓰는 것보다 그와 유사한 걸 쓰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도르래 끼우면 도르래는 얼마예요? NFA G등급이 36KN이에요. 장비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갈수록 제일 약한 데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람 몸에. 지금 현재는 유효하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썼던 우리 선배들이 썼던 기술들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기술로는 유효하지 않을 뿐에 왜? 그거보다 더 유용한 기술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기술을 쓰는 거는 현재로서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때 당시에는 뭐였어요? 그게 유효한 기술이었던 거죠. 지금은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로프 액세스 처음에 배운 사람들은 아샵 대신 뭐 썼어요? 션트 썼잖아요. 션트 쓸 때 한 번에도 의심해 봤어요? 안 했잖아요, 우리. 예, 저도 션트 갖고 배우면서 한 번도 의심을 안 해봤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거는 유효하지 않다라고 딱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고 시스템을 바라보시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예, 그리고 안전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뭐가 높아야 된다?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스킬이 높아져야 된다. 그리고 장비를 내가 기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장비를 많이 안 쓰게 돼요.
정말 제대로 받았지. 우리가 난간이 이렇게 넘어가는 힘은 약하지만 서로 연결될 때 이렇게 가는 힘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바퀴에서 방향 전환시켜서 잘만 잡아주면 얼마든지 튼튼한 학부물로 이 공간을 좀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 공간 활용을 이쪽 넓은 공간 활용을 사실 바랬던 건데 지금 공간 활용이 잘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설치하실 때 자 트랙 라인이 갔잖아요. 그러면 트랙 라인을 먼저 설치하고 그러면 트랙 라인이 하나의 길이잖아요. 거기에 높은 방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방향에 트랙 라인을 맞추는 게 아니라 트랙 라인의 높은 방향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길을 만든 트랙 라인을 먼저 잡아주고 그 다음에 그 길을 보고 그 밑으로 태그 라인인지 뭐든지 다 이제 잡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트랙 라인이 연결되면 빨리 트랙 라인을 먼저 임시로 가장력을 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위치를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방향을 돌려서 나갈 부분들을 보고 태그 라인도 보고 높은 방향을 어디에 잡아야 되는지도 보텍스도 옮겨야 되고 얘를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보텍스를 여기다 고집하게 되면 보텍스를 먼저 묶어 놓게 되면 이제 트랙 라인이 걔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면 합력이 바뀌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전부 다 이렇게 기울어지거든요. 이렇게 기울어졌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트랙 라인을 따라서 합력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얘에 맞춰서 트랙 라인이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현상이 발생되는 건데